골프의 판을 흔드는 칙토크 엄청난 호응을 받고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박수! 제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하라 그러면 골프 역사가입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동네 다락방에 클럽이 신문지에 쌓여있던 게 있더래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 예, 이것이 무엇인고? 예. 영친왕이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갔던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골프의 매니아인 거예요. 제가 찾아보는 지식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어디 나오지 않는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역사부터 편성을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오락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골프계를 위한 교육 계몽 기능까지도 같이 가져가겠다는 아주 뜻높은 자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의 판을 흔드는 칙토크 골판지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다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6월 개국 특집 골프의 현재와 미래라는 프로그램으로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박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생겨서 지난번에는 양창국 프로님이 하신 말씀에 한 3분의 2가 편집이 되셨습니다. 네. 짧았죠?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제 판을 쫙 깔아드렸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 판 위에서 즐기고 웃고 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스크린 골프가 골프 쪽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개척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야 돼요. 있는 거 따라가지 말고. 시작됐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양창국 프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골프 교습가 양창국입니다. 그거밖에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로 하지. 웬일이야. 아, 왜 그러냐면 이따가 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코치이자 현 골프존 엘리트 아카데미 감독 성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리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엘리트가 아니면은 감독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이름만 엘리트죠. 진짜? 잘난 애들에다가 잘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평범한 일반인들 데려다가 엘리트로 키워내, 그게 잘 가르치는 거지, 그죠? 저도 꼭 배워보고 싶네요. 골판지 이 오프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의 골프산업학과에서 골프의 역사와 철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한골프협회의 경기위원으로서 골프 룰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골프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박노승 교수님을 저희가 초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성감독님도 역사에 대해서 명언 한마디. 돌발킹이지. 네. 아직은 역사를 말할 짬이 아니지, 국문. 우리나라 한국의 골프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골프가 한국에 들어왔나 이거부터 좀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평소에 골프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하라 그러면 골프 역사가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프로에 초대받고 한국 역사, 골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테마를 받고 보니까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왜 자기 본인이 이렇게 골프 역사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골프 역사를 미국 역사, 영국 역사, 위대한 골퍼들의 역사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알았었는데 막상 한국 역사에 대해서 오늘 대담을 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료를 찾았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비교해가면서 공부해서 왔습니다. 대단하세요. 인연의 역사를 오늘 이렇게 짚어보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골프가 언제 들어와서 오늘 발전하기까지 여러분에게 큰 그림으로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지금 오늘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반짝반짝 지금 써놓으신 게 제 눈으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깨알같이 써놓으셨거든요. 우선 한국 역사에 검증할 수 있는 한국 역사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골프의 한국 역사. 예, 한국이 언제 골프가 시작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은 것은 일본의 다카하다라는 사람이 쓴 조선 골프 소사 거기에 나오는 한 줄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골프는 영국인에 의하여 1900년 원산 세관 구내에서 시작되었다.
원산 세관 군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1880년대쯤에 원산이 개항됩니다. 거기서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 징수권은 청나라가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청나라가 그 일을 갖다 영국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관 업무를 했는데 그 세관 업무를 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할 수 있어요? 할게 없죠. 일하는 거 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골프장을 6홀짜리를 만들어서 시작했다라고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이 아무것도 없고 사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자료를 보면 1897년에 우리나라 골프가 시작됐다라고 연도를 딱 박았어요. 그래서 그 1897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아보니까 네. 그 영국 사람들이 철수하고 나서 그 동네 다락방에 골프 클럽이 신문지에 쌓여 있던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골프 클럽을 찾아서 그 신문지를 보니까 1897년에 인쇄된 신문이더라. 그래서 1897년을 우리나라에 골프가 들어온 그런 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전에 발행된 신문을 한 2, 3년 구문을. 네. 구문을 그렇지. 네. 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하여튼 뭐 차이는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사람이 안 했다는 거지 다. 그렇죠. 일본에 영국 애들이 하고 일본인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골프 전혀 안 쳤고 예. 영국인들이 쳤는데 그러니까요. 예. 영국 사람들은 어디나 가면은 이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거죠. 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이런 데 가면은 늘 자기네 골프장을 건설해서 그 앞에 로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국의 그 황실에 뭐 그렇죠. 인증을 받고 그런 골프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식민지 시대를 뒤돌아보면 식민지를 자기네가 처음에 점령해 갈 때는 총칼이 앞서지만 총칼 뒤에는 반드시 골프채가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총칼로 먼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그 화물이 이제 자기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한국 이제 사람들이 처음 거 봤을 때는 뭐 불쏘시개인 줄 알았겠어요. 네. 그 길쭉하고. 이것이 무엇을 쓰는 물건이고. 예, 이것이 무엇인고. 진짜 예. 그것도 일단 몰랐겠네요. 우리가 골프 요즘 치는 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골프 치고 있는데 조선인이 근처에 오는 걸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못 오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런 기록은 구전으로만 있는 거고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단 한 줄 일본 책에 있는 이거니까 그렇다면 이때를 우리나라의 골프가 들어온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뭐 영국에서의 골프가 시작이라고 했을 때 무슨 뭐 목동이 쳤다, 뭐가 했다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거를 택하는 거니까 어떤 설이죠, 다. 그렇죠. 그 이후엔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럼 우리나라에 사진이 있고 기록이 정확히 있는 골프는 언제 시작됐느냐? 그게 좀 확실하게 신빙성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효창원에 지금으로 말하면 효창공원입니다. 효창공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이 그때 건설됩니다. 1920년에 그게 건설되는데 그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아닙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선 호텔에 근무하던 일본 사람이 조선 호텔에 오는 외국 손님이나 한국의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효창공원에 골프장을 건설합니다. 지금은 어린이들 공원이죠? 아닙니다. 지금 용산구 효창공원 자리입니다. 엄청 유명한 그 이 아나운서님이 나이가 보기보다 되게 어립니다. 그래가지고 네. 효창공원도 지금 젊은 사람 몰라요 어디 있는지. 김구 선생 묘지가 거기에 있고 애국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효창공원이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죠. 글쎄요. 지금 골프 얘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서. 효창공원은 나이가 많은 저희가. 제가 네, 헷갈려가지고 공원 그러면 놀이공원이다. 공원 그러면 차라리 때 월드로 가. 효창공원에 건설된 골프장이 거기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지역이에요. 위에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골프장 코스가. 1921년부터 1924년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첫째는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주위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거예요. 공을 치면 공이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맞은 주민도 있고
옆으로 지나가서 놀란 주민도 있고. 요즘, 요즘도 그렇지. 요즘도 그렇지만 그땐 더 했겠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효창 원 골프장을 1924년에 폐쇄합니다. 폐쇄를 하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또 어디 가서 꼭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 골프장을 찾아서 간 것이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네, 청량리. 청량리 골프장은 1924년에 효창원이 폐장하면서 바로 옮겨갔어요. 바로 건설해서. 역시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어디서든 살아납니다. 눈이 와도 치고 싶은 게 골프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땅을 확보했는데 18홀을 못하고 16홀을 만들 수 있었어요. 16홀을 만들고 16홀 치고 와서 1번, 2번 홀을 치면은 18홀이 끝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골프를 쳤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쳐보니까 너무 좁은 땅에 되도록 많은 홀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16홀을 하긴 했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그 페어웨이도 좁고 거기에 골프를 치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욕심이 또 계속 생기는 거죠. 욕심이 넓은 데서 또 하고 싶어서. 어디로 옮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옮겨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청량리 코스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 클럽인 경성 골프 구락부가 거기에 이제 나오게 그때 되는 겁니다. 탄생이군요. 그게 청량리에서 생기게 된 거고 청량리에서 192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 대회 전조선 골프 선수권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게 1925년이니까 제목 자체도 아주 고풍스럽군요. 전조선. 예. 그래서 청량리에 있던 그 골프장이 불만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어디에 18홀 제대로 된 골프 코스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넓은 데로. 그렇죠. 넓은 네. 데로. 골퍼들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치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낸 곳이 군자리인데요. 그렇죠. 군자리가 지금의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이거 알고 얘기한 거네. 근데 거기가 알고 얘기한 서울이 거였어. 아니고 네. 남양주군. 남양주군. 경기도 남양주군 뚝도면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죠. 뚝도. 뚝도? 뚝섬이 뚝도거든요. 너무 오래된 그렇게 얘기라서. 너무 변두리다 이거지, 변두리. 지금은 뭐 서울시라고 네. 하지만은 그때는 뭐 아주 반대로. 그렇죠. 그때는 뭐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확보했느냐가 또 되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땅은 30만 평 정도의 땅이니까 충분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30만 명. 예. 그 땅은 우리나라 왕실의 땅을 갖다가 하사했습니다. 그것을 하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친왕. 영친왕이 일본으로 볼모로 잡혀갔던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 가서 영친왕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신 거예요. 영친왕은 일본에서도 치고 유럽에 가서도 쳐보시고 그래서 예. 골프의 매니아인 거예요. 그 영친왕께 일본 사람들이 가서 골프 치시니까 우리 골프장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영친왕께서 군자리 30만 평 여기다 지어라. 그래서 제대로 된 골프장이 우리나라의 정규 18홀이 거기에 1930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규 18월. 정규 18홀. 처음에 정규 18월. 그러니까 효창원 코스가 생기고 청량리를 거쳐서 군자리에 오는데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18홀 코스가 정규 코스가 들어온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네, 군자리 코스에서는 이제 1937년에 제1회 전조선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라는 게 열렸었어요. 전조선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 우리나라 골프 선수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장병량이라는 장병량 선수가 일본 선수에 이어서 2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병량 선수는 그 이후 계속 경성 골프 클럽의 클럽 챔피언을 하는 선수입니다. 클럽 챔피언의 원조. 네,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연덕춘 최초. 선수라고 네. 배웠는데 예, 연덕춘 선수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한참 이후. 네, 예. 한참 이후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조금 기다리시면 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들이니까. 골프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거든요. 두 종류. 프로, 말하자면 안 프로. 프로, 안 프로. 프로, 그러니까 안 프로. 예. 장 선생님이라는 분은 안 프로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양반은 먹어야 치고 프로는 쳐야 먹고. 오, 그 확실하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맞네요. 예. 그러면 1930년대 이때의 골프장이 군자리밖에 없었겠습니까? 지방에서도 골프 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지방 골프장이 그 당시에 벌써 4개나 있었어요. 오, 그렇게 빨리. 평양, 원산, 대구, 부산에 각 9홀 코스가 있었습니다. 아, 최고의 도시였죠. 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은 거기에 있을 만한 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맞네요. 거기에는 부자들이 있었고 부자들은 골프 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문물이 많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골프장이 거기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럼 골프장과 함께 어떤 문화라든지 문물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골프를 치는 사람이면 이미 서양 문물을 갖다가 접한 사람이고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골프를 쳐보면 대화도 해야 되고 거기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엘리트 레벨이 골프에 있었 처음에는 지도층. 네, 그렇죠. 지도층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군자리 코스가 계속해서 골프를 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1941년 이제 12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는 게 1941년 12월입니다. 네네. 1941년 12월 그 이후에는 이 골프장이 우리나라의 모든 골프장이 농지로 변하거나 비행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군자리 골프장도 1941년에 전쟁 때문에 폐쇄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필요에 필요에 의해서 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1948년에 임시정부가 들여서고 골프를 치고 싶은데 골프장은 보니까 농민들이 다 점령했어요. 경작을 하고 있어. 땅이 좋잖아요. 넓고. 그래 다 거기서 뭐 농사 짓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골퍼들이 쳐다만 보고 있는데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미국 장교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장교들한테 일요일이나 뭐 휴가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 장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골프 치러 오키나와로 갑니다. 왜 오키나와에 갑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한국에는 골프장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아니 전쟁이 주말에도 날 수 있고 휴가직 중에서도 날 수 있는데 이 미국의 높은 군인들이 다 일본에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골프를 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군자리를 복원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1949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950년 5월까지 사이에 군자리 골프장을 완벽하게 복원해 놨습니다. 1년 동안에 1년 안에. 얼마나 빨리 했는지 우리가 요새 말도 안 같이 돼. 기계가 있는 것도 와. 아니고. 혹시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와. 그죠? 1년 안에 1950년 5월에 그게 복원됐는데 어려웠던 점은 그곳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경작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데 땅을 달라. 그렇죠. 자기 삶의 텃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본래 자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기 건 아니었지만 소작농이겠지. 네. 아니 소장농도 아니고 불법이지 무담정거지. 왜냐하면 왕실 재산, 왕실 땅을 골프장으로 줬다가 그렇게 하겠네요. 네, 그게. 일본 총독부에서 징발을 해가지고 구종시설로 쓰다가 일본이 패전을 해가지고 갔으니까 적산가옥이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는 먼저가 이제 없는 이름 붙인 놈이 자기 거다라는 논리로 점거를 한 거니까 국가가 냉정한 의미에서 국가가 그 대토를 주거나 보상할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도 국가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삶의 그렇죠. 탓밭을 거기서 뺏어오기가 좀 그런 거잖아요. 네. 또 국민들이 그때도 지금처럼 데모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예.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제시했던 안은 대토도 조금 주고 여기에서 경작을 했던 사람들은 골프장에 다 취직시킨다. 골프장에 캐디도 필요한데 캐디도 최우선 고용한다. 이 말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을 오케이 다 내놨어요. 아, 요즘 말로 해서 고용승계. 그렇죠. 고용승계. 골프장이요 엄밀한 의미에서 잔디 농사예요. 다른 경작물 대신에 네. 잔디 키우는 농토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잔디에만 그러니까 하시는 뭐 거잖아요. 농사 짓던 분들한테는 전혀 생산이 일어나니까. 네, 고용승계 맞네. 어차피 잡초 뽑아야 되고.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됐는지도 예, 모르겠어요. 빠릅니다. 그래서 아, 그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그럼 1950년 5월에 완공이 돼서 이제부터 골프를 칠 수 있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골퍼들이. 예.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그 다음 달에 6.25가 6.25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골프장이 다시 네.
뺏겼던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 우리 땅이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6.25 때 이제 그 다시 피폐됐고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에 다시 복구합니다. 골프장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라날만 할 때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좀 문을 닫고 네. 또 자라날만 하면 또 문을 닫고 이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재복구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골프장의 이름을 서울 컨트리 클럽부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거기가 서울 컨트리 클럽입니다. 서울 컨트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서울 컨트리 그 자리입니까? 예,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네.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도 네.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빽빽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컨트리 클럽부는 경성 골프 클럽부를 이제 승계해서 거기가 정통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골프 클럽이 경성, 그다음에 서울 컨트리 클럽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1954년부터 거기서 대회도 하고 이제 그 골프장을 계속 운영했는데 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 골프장이 1972년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골프를 치다가 이 땅을 서울에서 가까우니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이 된 겁니다. 거기가. 플레이들에게 알려진 바로는요. 워커힐의 리셉션에 갔다 오던 그 당시에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네. 그걸 지나가면서 아 저기는 좀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잘 줬습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이라고 그러니까 아, 사람도 몇 명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 본래 그런 거라 그러니까 아 저런 데서 좀 애들 뛰어놀게 하지 저 몇 사람만 저렇게 다니면 되냐고 그리고 청와대를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더니 간판 띄더랍니다. 여기 이제 골프장이 더 이상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그 당시 이제 유경희 회장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유경재단.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한양 컨트리 클럽 옆에 같이 쓰게 해가지고 서울 한양 서울 컨트리 한양, 클럽 그렇지. 한지붕 두 가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유경수 회장한테 저승에 가서 꼭 저 뭐야? 확인해야 돼. 저거 네, 뭐 애들이 뛰어놀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아저씨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서 뛰더랍니다. 그게 이게 비사입니다. 비사. 그런 거죠. 네. 네. 그분이 저거 뭐야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뜻이 그럴 뜻이 것이다. 그렇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 VIP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프로님께서는 그런 비사를 잘 아시는 거고요. 예. 저 같으면 정사는. 책 보고 와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네. 이걸 옮기라고 그 그랬다. 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미화시켜 되는 준 건데 정사야사. 미화시키. 훨씬 재밌네요. 그 이후에는 뭐 지방에도 많이 이렇게 골프장이 건설이 됐나요? 골프장이 이제 1972년에 군자리가 없어질 무렵에는요 이미 1960년대 중반에 그 코리아도 생겼고 안양 CC도 생겼고 예. 이제 돈 많은 예. 회사들이 골프장을 이미 몇 개 건설해 놨었기 때문에 옮겨도 전혀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처음부터 지금 어느 게 중반기까지 쭉 훑어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강의를 하나 들은 것 같은 기분인데 1980년대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들었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쭉, 네, 이제. 훨씬 쉬운 거고 네. 이제 이것까지 골프 코스가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 생겼느냐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니까 더 진행하다가 우리나라에 골프 단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골프 대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 이후에 선수들은 누가 이제 나왔는지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역사를 좀 한번 훑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골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산 증인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저 같은 경우 보내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저희 아버지한테 골프를 배웠어요. 또 74년에 태어나셨다 그러시네요. 깜짝 놀랐네. 근데 아, 그때 골프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통과 의뢰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연습장에를 가도 연습하는 것보다는 골프 관련 잔소리가 더 많습니다. 골프장에 뛰지 가도- 마라. 네. 골프장에 가도 해야 되는 건 볼 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골프장에 가면 별 신사도 아닌 놈이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산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는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어디 어른이 저보다 연장자가 계신데 앞을 지나갑니까? 더군다나 나보다 골프 잘 치는 싱글님이 계시는데 뭐 어떻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또 누가 볼 치는데 소리를 내? 이거 안 돼요. 더군다나 저는 또 아버지 친구들하고 같이 치니까 이거 숨소리조차 걸리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거부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골프가 너무 까다롭다 뭐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숙되고 세련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아니어도 그래야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추운 건 똑같이 느낄 텐데 배고픔은 똑같이 느낄 텐데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훈육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산증인이라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말하자면 네.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짓을 했었었다, 또 그런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다,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있죠. 젊은 분들한테 사실은 이만큼 오늘날 한국 골프가 이만큼 와 있었지만 밝은 만큼 어두운 면도 있었다.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은 이제 연도별로 풀고 계시는데요. 네. 80년도 이후에 생긴 골프장의 특징이 뭐냐면 지명이 앞에 들어갑니다. 네. 도고 칸츄리 클럽, 동네 칸츄리 클럽. 이건 뭐냐면 국가가 관광진흥책으로 수출 입국을 노리면서 지역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골프장을 만들어라. 지역적인 특산물 같이. 그래서 유성 칸츄리 클럽 네. 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지명으로 국가가 벌써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그런 그렇죠. 차이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 특징이 뭐냐면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각 분야가 다 하는데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효창원에서 골프장이 생길 때는 원산 세관, 효창원, 청량리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교통부가 골프장을 관리했어요. 교통부가요? 예. 교통부가 골프장을 관리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처음 가거나 골프장을 모르는데 골프를 치고 싶으면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공항에서 가까운 골프장 가자 그러면 골프 코스가 꼭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기 이착륙에 따르는 여유 있는 비상 대피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집이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고도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고도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골프장으로 쓰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글로 내리고 해도 되는 거죠. 피난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골프장이 가지는 의미가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경작지 식량이 무기화된다고 그럴 적에 현존하고 있는 어떠한 구축물도 식량 생산을 못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골프장은 6개월 지나면 거기에서 감자든 고구마든 하다못해 오일에도 나온다는 거죠. 밭이니까. 잔디밭이니까. 그래서 초기에 농대 출신들이 골프장 관리를 하다가 수목 관리, 초종 관리 이렇게 맞네요. 하니까. 딱 맞네요. 지금은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은 골프 산업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전공자들이 코스까지 관리하게 된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 산업학과 안에. 네. 그럼 이제 양 프로님이 보시기에 뭐 골프의 과거와 현재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전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명구절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골프는 스테이크였다.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는 꼭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야 됐고 정말 일정 시대 때 말로 그릴에 가야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이 스크린 골프가 골프를 라면으로 만들었다. 아무 때나 필요하면 먹을 수 있게, 심지어는 불이 없으면 물만 보도 불 꺼서 먹게.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나. 그렇죠.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을 구분하라면 그렇게 두 마디로 구분하고 싶어요. 예. 성수윤 감독님도 그 80년대로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골프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90년대 골프 90년대? 네, 90년대 초반에. 되게 많이 적었네요. 얼마 만에 국가감독도 엄청 고속 승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골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린 나이 때 배우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린 나이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저희 연장에서 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한 1년 1등이네, 동안 1등 그냥. 1년 네. 동안 골프 치면서 어린애 선수는 저밖에 없구나. 네, 지금은 이렇게 다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박세리 프로가 이렇게 성공한 이후에 급격히 많아졌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밖에 치는지 몰랐는데 이제 전지훈련이라는 데를 이제 처음으로 가봤어요. 네. 겨울에 이제 전지훈련을 가봤더니 저 같은 또래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장에 막 모여 있는 거 보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못 보던 그 네. 경쟁자들이 있었구나. 저는 네. 제 나이 때 제가 무조건 1등인 줄 알았더니 거기 가보니까 꼴등이더라고요. 아, 그런 차이가 또 있었군요. 아, 네. 하나밖에 없었던 그만큼 그 당시에는 연습장마다 이렇게 주니어 선수들이 흔치 않았어요. 거의 뭐 한두 명. 요즘 같은 경우는 연장 보면 학생들 많이 돌아다니죠. 엄청 많죠.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세리골 뭐 퀴즈들이 세리 나오면서 세리 퀴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골프 붐이 불었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90년 초반만 해도 그렇게 네. 없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뭐 배우는 것도 힘들고 환경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래도 60년대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본격적이라고 못하죠. 60년대만 해도 그죠? 한쪽 사회 한쪽 구성원들만 즐겼던 네. 그들만의 그들만의 레저. 특수층에 근데 그것이 이제 좀 확실히 그런 골프장이 많아지면은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사용자가 확대가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골프를 본격적으로 우리도 치자 이랬던 거는 저는 한 80년대 말쯤 와서야 된 것 그것도 같아요. 아, 맞아요. 상류층만. 맞아요. 80년대 이제 말에 연대별로 나눌 되는 거지. 적에 이제 이런 구분을 저희들이 해드려요. 말하자면 주니어가 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면 일반 어른들도 그 당시에는 한일 관계가 거의 경직돼 있어서 왼수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간다는 거, 외국제를 쓴다는 건 곧 반국가적 행위였어요. 애국자가 아닌 거죠. 아닌 걸로. 그래서 60년대 기억하시겠지만 61년도 혁명이 나가고 한일회담에 들어갑니다. 한일회담을 한국에서 안 하고 일본 가서 했어요.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자꾸 하신 김종필 총리가 대표단으로 가셨죠. 그게 회담이라는 거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회담이 아니고 이쪽에 쏘은 거 얘기하고 저쪽 조건 듣고 그러면 본국에다가 보고해가지고 훈령 받고 그 다음날 가서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 메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건지는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오이라 회상이 그 당시 일본 회상이 JP를 김종필 씨 총리를 골프장에 끌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훈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서로가 어디 딴짓하면 안 되니까. 감시하기도 좋고. 감시하기도 좋고 보호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이게 요즘 비즈니스 골프의 모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치면서 JP도 일본어는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골프는 모른다 이거죠. 오이라 총리는 골프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JP가 점점 골프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일회담 딱 돼가지고 김포공항에 들어오시는데 이 양반 짐에 갈 때 짐보다 생긴 거가 골프 세트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게 된 거지. 공부터 장갑, 신발 다 수입품이잖아요. 외제. 국산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었죠. 하기가. 젊은 사람이 가면요. 골프장에서 체크인을 안 받았어요. 라카 키를 안 줬어요. 운전수라 비서겠지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정하시고 하고 이제 나오고 흰머리 좀 있고. 돼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볼을 치고 네. 나와서 목욕을 하고 라카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몸을 닦고 있는데 옆에 영감이 그렇게 아래 위로 쳐다보세요. 뭔데 새파란 놈이. 예. 근데 뭐 자기가 볼 때는 기사나 비서죠. 같은 동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아부자가 같이 왔으니까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보이는 라카에서의 젊은 사람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골프장 라카에 초등학교 아이가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몸을 털어도 이런 골프 치네구나 이러지. 그냥 뭐 대중 네가 여기가 목욕탕이니까. 어디라고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문화가 도도히 흘렀어요. 역시 이 골프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또 저희가 또 하는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강의해 주셔야죠. 60년대로 이제 한국에는 어떤 골프 단체들이 쉽게 이해하면 미국에는 USGA라는 단체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 단체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대회를 같이 공동 주관했었어요. 그 다음에 PGA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 프로들이 독립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네. 제일 먼저 생긴 단체는 이제 한국골프협회. 한국골프협회. 한국골프협회가 1965년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미국처럼 프로들이 거기서 독립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68년에
한국 프로골프 프로골프 협회. 협회. 1968년에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생겼어요. 그럼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는 언제쯤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알고 있기 아나운서님. 때문에 우리 이대성 아나운서가 네. 자, 언제쯤 생겼을 것 생겼을까요? 같아요? 1968년. 옛날에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고 또 어린 친구는 하는 게 또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여자하고 또 게다가 여자였으면 아마 그 10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10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20년이 걸려서 20년이나 걸렸어요. 1988년에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 한국 여자 골프협회가 생겼는데 30년 만에 오늘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와, 엄청난 얼마나 큰 발전이네요. 발전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한 부서였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한국 프로골프협회의 부녀 골프예요. 그때 부녀 골프들은 부녀 골프. 부녀 골프 선수들은 그 한국 프로골프협회의 한 부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한국의 여자 프로 테스트가 최초로 있었던 게 1978년입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에서 이제 여자 선수들을 와서 테스트를 해라 그래서 그 1차에 통과한 프로들이 이제 그때 일세대. 구옥희, 네. 강춘자, 강춘자, 구옥희, 한명현 홍명현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옥희 프로님은 최초의 그럼 여자 프로 골퍼셨나요? 세대로 따지면 1세대죠. 프로- 최초는 아니죠. 네. 프로 1번은 프로 1번? 번호대로 하면은 강춘자 부회장이 1번. 1번이죠. 네. 지금 이제 그때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남자 그러니까 그냥 한국 프로골프 협회의 회원번호 1번은 누구였겠습니까? 연덕춘. 네. 연덕춘이 1번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그분이 이제 한국 프로골프 1번. 예. 성실 감독님 몇 번입니까 지금 프로? 저는 599번입니다. 엄청 빠른 거지. 빠르네. 지금 500 3천 몇 번이니까 엄청 많이. 599번이 지금 빠르네. 지금이 몇 번까지 있죠? 지금 한 3천 몇 번 나왔죠. 지금 한 2,000번 2,000번, 정도, 2,000번까지 2,000번 정도 갔습니다. 나갔죠. 2,000번. 500번이면 할아버지. 거의 그렇게 돼. 은퇴하고 1,500번대의 그 학생들을 그 프로 선수들을 그걸 가르치는 할아버지. 국장님 코치셨으니까. 몇 명 없어요? 네, 몇 명 없어요. 여자 프로 선수 중에서 이제 회원번호 1번은 아까 강춘자. 예. 양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춘자. 예. 왜냐하면 그 처음에 제1기 프로 테스트에서 강춘자 씨가 가장 성적이 좋았대요. 4시 쳤는데 네시천 예, 가장 3명은 온그린이고 강춘자 부회장만 엣지에 떨어졌어요. 4시 이제 파이널에 갔는데 근데 강춘자 부회장께 그냥 치빈이 돼버린 거예요. 퍼디 1등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1번이 자동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먼 데서 친 사람이 홀컵 옆에 가서 서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넣어서 한 명이 구옥희 이제 4명이 된 거죠. 그냥 똑같이 올라가고 승인 버디로 1번. 야, 이거 세컨 뭐야. 그러니까 골프에서 키 크다고 큰 아버지 아니고 그렇죠. 예. KGA, KPGA 이런 탄생들이 있었던 197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 선수들의 얘기는 지금 이제 그 한 20-3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통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할 텐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고 일단은 남자 선수들 KGA 네. 한국 골프협회 예.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있었고 이제 프로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1번 프로 선수 1번이 네. 이제 연덕춘 프로가 1번이 된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연덕춘 선수가 1916년생입니다. 1916년생. 네, 1916년생이니까 연덕춘 하면 우리나라의 골프 영웅 중에서 1호라고 봐야죠. 연덕춘이. 그죠? (1916년생이면은) 벤 호간이 191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벤 호간 세대랑 비슷한 맞네요. 세대가 연덕춘인 거죠. 연덕춘 선수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캐디를 했었고 일제 강점기에 나온 이제 일본에 가서 프로 테스트를 통과하고 온 우리나라 제1호 프로가 연덕춘이고요. 골프의 영웅이고 또 민족의 영웅이라고 봐야 돼요. 그분은.
근데 그 이야기는 연덕춘에 대한 우리가 골프 영웅을 다룰 때 따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덕춘상이라는 상도 네. 지금 KPGA 코리안 투어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평균 타수가 가장 낮은 그 해. 1년을 쳐보고 그 해에 평균 타수가 가장 낮은 선수에게 덕춘상을 주고 있죠. 미국 PGA 같으면 그 상이 가장 타수가 낮은 상이 바든 트로피 아닙니까? 해리 바든. 그렇죠, 바든처.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리 바든을 그렇게 대접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KPGA에서도 연덕춘 선수에게 그 정도의 예의를 지금 차리고 있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네, 선수들이 연덕춘 프로나 이거 명출상, 신인상 아닙니까? 신인상, 네. 명출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지금 덕춘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금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타수를 낮게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 면에서 가장 으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명예로운 거고요. 또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때 아니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한 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 덕춘상과 그다음에 신인상, 네, 명출상, 네, 그거를 가장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보통 생각하는 공정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해서 뛴 게 아니고 피점령 국가의 지배 민족이 그렇죠, 네. 예, 일본이라는 점령국, 그죠? 식민지 통치 국가 선수들하고 붙어서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시합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것도 내셔널 타이틀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볼 때는 쟤 누구냐. 이 프로 테스트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예선부터가 테스트죠. 예선 통과 막 자르니까. 그런데 본선에 가서 그것도 일본 땅에 가서 우리가 식민지 국민이라는 거가 이미지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예? 그리고 보름씩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이래서 거기서 했다는 점에 따져야죠. 그리고 멘탈이라는 게 내가 멘탈이 무너지면 골프는 처음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민지 통치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네. 그 상황을 뭐 고려한다면은 네.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골프 영웅이라고 생각해도 그럼요. 아니. 그 경쟁을 뚫고 일어섰다는 것 때문에 저는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60년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네. 같이 담겨 있다면 70년대는 어떤가요? 7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름을 들었은직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선수가 한장상 프로입니다. 한장상 선수는 연덕춘 프로가 한장상 선수를 조금 가르쳤다는 네, 사부에, 이야기가 이제 예, 사부고 한장상 선수가 1972년에 한국 오픈과 일본 오픈을 동시에 석권하죠. 한 해에. 그런 큰 업적을 남긴 선수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73년에는 김승학 선수가 필리핀에 가서 아시아 서키트 필리핀 오픈에서 또 우승을 하고 이제 해외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같이 뭐 PGA나 뭐 미국으로 가지는 않지만 동남아. 그때는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 투어, 아시아 서키트라고 그때 불렀던 그 투어에 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하는 선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선수들이 해외에 가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나요? 많이는 아니죠. 이제 오직 두 분. 오직도 아니 그건 역사니까. 네네. 요즘 분들이 말씀 있죠. 필리핀 그러면 무슨 아프리카 옆에 있는 10명 중에 한 9.5등 정도로 받는 그렇게 쉽게 아는데요. 필리핀은 엄청난 선진국이었어요. 70년대. 물론 6.25 때 참전국 중에서 최초의 참전 국가예요. 전투병력을 보내준. 두 번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기증해 준 거예요. 셋째,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필리핀 기술자들이어서 감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한국이 순번이 돼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도 뭐 마땅치 않으니까 필리핀이 대신 맡아서 해줬어요. 60년대 여자니까 이다솜 아나운서는 여자니까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를 필리핀에서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바로 알아듣네. 네, 그러면 알거든 여자들의 미스 유니버스 페전트를 마닐라에서 했다. 그러면 그게
그렇죠. 내가 또 이해를 하게 했지. 그래서 그 당시에 김승학 프로가 가가지고 아시아 서킷, 말 그대로 요즘은 투어인데 회로를 따라 쭉 도는 거기에서 필리핀에 가서 한국인 김승학 프로가 우승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요즘 말하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나라 선수가 와갖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예. 대표 선수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조태훈 선수라는 프로도 나왔었고 우리나라의 골프 영웅을 갖다 계보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뒤로 넘기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깨알같이 써서 출연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해왔는데 벌써 하나 그 프로그램 만드신 거군요. 아니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드렸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저기 지금 담당 PD가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은 등급이 있거든. 한장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면 김승학 선수는 세계 선수권 우승자고 조태원 프로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고 같은 우승이라도 이렇게 비중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몇 안 되는 few good men, 몇 안 되는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왔다 이거죠.